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춘천의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이 대학병원이 아니라 지방의료협동조합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한 얘기, 그리고 방문 진료를 도맡아 하게 된 사연 들어봤습니다. 주로 왕진 다니는 곳이 이 소양강댐 수몰지역 30개 마을인데 이 지역 어르신들 상당수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이라는군요. 그래서 왕진이 꼭 필요한데 그나마 이 방문 진료 사업도 언제 끝날지 몰라서 걱정이 많답니다. 자, 우리 공공의료 서비스 이대로 좋은지 오늘 좀 체계적으로 진단해 봐야 되겠어요. 양창모 선생 오늘도 만나봅니다. 의사 양창모 씨는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가정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강원도 원주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춘천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하는 가족보건의원에서 일했습니다. 10년간 일했던 병원을 그만두고 2020년부터 시골 어르신들 댁을 찾아가는 호호방문 진료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600회가 넘는 왕진을 다녔습니다. 현재 호호방문진료센터장이며 간호사와 한 팀을 이뤄 하루 평균 4-5가구의 왕진을 다닙니다. 춘천 지역민으로 생활 방사능 문제 개선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골프장 건설을 막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천막을 지키는 시민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왕진 경험을 담은 첫 에세이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를 출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양창모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생생한 경험 말씀을 하셨고 네. 오늘은 좀 딱딱할지 몰라도 제도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왕진 전담 의사를 고용해서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의사 한 명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이 진료실에 있으면 하루에 수십 명 환자를 볼 텐데 네. 왕진을 다니면 하루에 4명밖에 못 보잖아요. 네, 4명, 5명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지자체가 됐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건데요. 제가 살고 있는 춘천 지역에 최근에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 시에서 개발했어요. 만들었는데 그 비용이 얼마였냐면 14억 정도 들었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호호방문진료센터에 1년 운영비가 그 운영비라 하면 이제 제 월급하고 간호사 선생님, 마을 활동가분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사무실 임대하는 거 이런 모든 걸 다 합쳐서 2억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방문진료센터를 거의 8, 9개 정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놀이터 하나에. 예.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예. 네. 그래도 어쨌든 의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투자다.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투자라고 했을 예, 때는 예. 지금까지 접근은 예. 보건소다, 시립병원이다, 도립병원이라를 만들어서 네. 거기도 또 어쨌든 의사를 고용해가지고 네. 좀 저소득층들 많이 모셔다가 싸게. 네. 지금까지는 그런 접근만 해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지역에서 그런 공공의료 부분을 담당할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예를 들면, 어제 말씀드린 제가 사북면 말씀을 드렸는데요. 춘천의 사북면. 예, 사북면. 여의도의 거의 한 50배 면적 크기에. 예. 거기에 있는 공공의료 서비스가 3곳이에요. 보건소? 보건지소 하나하고 보건진료소 2개예요. 그러니까 실은 보건지소에만 의사 선생님이 있고 보건진료소에는 간호사 선생님만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사는 한 분이에요. 한 명이군요. 여의도의 50배 크기인데. 어. 예.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턱없이 부족한 의료 영역을 현재로서는 민간 의료 영역에서 자꾸 그거를 이제 보충하려고 하세요. 네. 정책을.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 생각에는 공공의료 영역에서 아예 공공의료 영역에 전문적으로 일할 의사 선생님들을 양성해내고 배출해내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제 생각입니다. 네. 예. 좀 아까 그 부족한 부분을 민간 쪽에 맡기려고 한다가 네. 지역 의사 제도가 있지 않나요? 예, 그 지역 의사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이제 지역 의사제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에 그러니까 의사를 배출을 해서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의사를 배출을 해서 그 의사들을 이제 지역에서 한 뭐 얼마 동안 있게 한다는 이제 그런 취지가 제일 크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실은 그 지역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지역 의사제로 제대로 한다면 지역에 묶여 있는 시간은 대개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긴 인턴 레지던트까지 다 포함하죠. 예, 다 포함해서 하기 졸업 때문에 후 몇 년 이렇게 되면 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기간은 한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예. 그거는 그 의료 인력을 양성한 정부 입장에서도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또 민간 의료 영역에 있는 의사들이 실은 의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분들이 전부 다 3, 4년 후에는 전부 서울이나 대도시로 예, 그죠. 공공의료 영역이 아니라 민간 의료 영역으로 넘어와서 경쟁자가 거기에, 되는 거죠.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전 쟁점이 됐던 이른바 공공의대 관련된 쟁점이죠. 예, 맞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대에 뭐 연구 전력 전담하는 의사,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몇 년 근무할 의사 예. 이렇게 좀 해보겠다 하니까 그걸 이제 의사협회가 반대한 거잖아요. 반대한 거죠. 예. 그럼 우리 양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아예 공공의대 졸업생은 평생 공공 영역에서 일하도록 하자 이건가요? 예, 저는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경찰대라든가 예, 세무대 같은 게 있었잖아요. 경찰대학, 이제 세무대학. 그렇게 국가에서 이제 그런 곳을 일할 사람들을 대학 때부터 벌써 이제 이렇게 양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장학금 주고 예, 그렇죠. 지원을 해서 이제 그분들이 계속 그 공공 영역에 남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저는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로 약간 공무원화하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 낸 것 때문에 그 북토크를 인제군이라는 곳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인제군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 그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첫 번째로 한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은 얼마면 여기 오시겠냐 이 질문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강원도 인제. 예. 여쭤보니까 그 질문하신 분이 이제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아이 3명을 같이 데리고 오셨는데 애 낳을 때도 인제에서 못 낳고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춘천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아 애들 이제 좀 심하게 아플 때는 또 소아과를 또 춘천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이분 말씀은 최소한 사람이 사는 지역이면 각 분과별로 한 사람의 의사는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얼마면 선생님은 여기 오시겠냐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질문을 받아야 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국가가 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최근에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라는 이 왕진단인 경험으로 책을 내셨는데 그걸 이제 북토크를 하셨구나 인제에 가서 그렇습니다. 그때 그런 질문을 받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성격의 의사를 양성하고 키우는 대학 그리고 그분들은 평생 공공의료 영역에 종사하도록 하자. 참 참신한 발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못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대를 만들면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갈까요?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사실 의사라는 직업이 아주 뛰어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직업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사람에 대한 공감력. 그게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공무원화한 의사를 한다 하면 그걸 지원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도 반대할 이유는 길을 없죠. 쓰고 왜냐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분들은 다 공공의료 영역에 계속 남아있을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민간의료 영역으로 넘어오지 않고 그래서 민간의료 영역에 있는 의사들의 경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전체 그 의료에서 공공의료가 담당하는 비중 예. 이런 게 그 국가별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죠. 제가 이제 실제 수치는 모르지만 제가 왕진을 가보면 너무 낮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아니 우리가 저 미국형하고 유럽형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예. 유럽 쪽은 공공의료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음. 거기는 벌써 이제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실제로 유럽에 가보진 않았지만 어떤 영화 장면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서 대기실에 앉아 있는 환자분을 보고 인사를 하세요. 먼저. 예, 예. 그리고 그 환자분이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를 부축을 하세요. 그래서 진료실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한국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요. 없죠. 예, 왜냐하면 너무나 효율적인 것만 따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네.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환자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그분을 부축해드리고 진료실로 모시고 가는 과정이 전혀 불필요한 과정이니까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 모습이 가능한 거는 그 유럽이 그만큼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몇 군데나 이걸 뭐 한 지자체 단위 하나하나별로 보건소를 확충해야 됩니까? 보건소 플러스 왕진 전담센터를 확충해야 됩니까? 이거. 일단 저는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필요한 거는 시골 지역에는 마을 진료소라고 하는 형태가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을 진료소? 예.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시골에는 이제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가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예.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이. 예. 예. 그런 분들을 의사들이 찾아가야 되는데 그 꼭 왕진이라고 해서 이제 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어도 시골에는 그러니까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그 마을 회관에 의사가 찾아가서 그 어르신들이 필요한 약들, 뭐 필요한 처방들을 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이라도 처방해 준다면 예. 그 어르신들이 힘들게 올 필요가 버스를 없죠. 타고 시내로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을 진료소도 뭐 365일 문 열 필요도 없는 없죠.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면 충분히. 예. 그 마을에 처방할 수 주민이 있기 몇십 명밖에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지만 그거를 한 의사가 담당하면은 예. 5, 60군데 마을은 다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춘천 같은 경우에 마을 진료소를 연다 하면 의사 한 두 분, 세 분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그 춘천 시내 그 외곽에 살고 계시는 그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나와서 힘들게 진료를 예. 보고 또 저녁에 들어가는 이런 그 과정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한두 분의 의사가 한 달 단위로만 다녀도 그렇죠.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 이분은 이제 병원에 꼭 모셔야 되겠다 네. 싶으면 또 그렇게 연결할 수가 예, 있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참 듣고 보면은 너무나 타당한 얘기인데 왜 어떻게 못한 겁니까? 글쎄요. 저도 그걸 좀 궁금합니다. 왜 안 되고 있는지. 저는 일단은 예. 제가 마을 진료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환자분들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골에서. 네. 예. 그분들의 삶의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예. 그 마을 진료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르신들과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된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찌 보면 그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책을 위반해야 될 분들이 실제로 환자분들을 접촉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 영역을 연구하는 분들도 그렇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셨지 예.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현장에서 모르는군요. 예,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청모 선생도 사실
이게 왕진만 전담으로 하기 전 그전에는 본인도 몰랐다는 네, 거죠.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그죠? 가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런 분들 가운데는 병원 다니기도 어려워서 또 누가 그냥 이게 좋다더라 해서 잘못된 약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일수록 그런 정보에 더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를 보셨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갔던 환자분 어르신 한 분은 그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약을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 약 한 봉지에 거의 한 15알 정도가 들어있는데 그렇게나 약이 많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 약을 어디서 구해왔냐고 여쭤보니까 의사한테 처방받은 게 아니고 어떤 지인분을 통해서 어떤 시골에 있는 약방에서 약을 보내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약을 드시고 계신데 약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같은 진통소염제를 2가지를 같이 드신다거나 3가지를 같이 먹고 있다거나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을 막 복용하고 계시는. 그 지역 약방에서 그렇게 함부로 해도 돼요? 의사 처방전 없이? 가능한 약국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고 하는. 아.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약을 보내주는 거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거 아닙니까? 예. 새로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진통제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장의 통증은 많이 좋아지지만 실제로 그 너무 많은 진통제를 복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네. 근데 그 건강의 문제를 어르신이 이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어요. 예. 그냥 통증이 좋아졌으니까 좋은 약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그냥 그런 분들을 병원에 모셔서 진료하고 새로 처방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그동안 먹어왔던 약들도 전부 검사를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런 방문진료센터 발상을 춘천에서 처음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어요? 춘천에서 이제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댐 스몰 지역에 1년에 얼마 정도씩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 사업이 이제 주민들이 좀 실감할 수 있는 좀 예. 서비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원주에 있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왕진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네. 네. 혹시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겠다고 보러 오는 사람들도 없습니까? 아직? 아직은 없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네. 네. 현장을 그렇게 다녀봐야 양 선생님처럼 뭔가 문제를 알게 되고 네. 진짜 필요한 제도 개선으로 갈 텐데 그게 아직은 연결이 안 되고 있다. 네, 그 그렇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원격 진료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오지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심자분 소리가 굉장히 심하게 들리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청진하는 의사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는 네. 그건 어떤 뜻이냐면 원격 의료가 되면 그런 환자분들이 또 생길 거라는 뜻이거든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청진이 불가능한 의료잖아요. 청진기를 못 대죠. 못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청진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진료가 원격 진료입니다. 네. 예. 좀 보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처음 진단부터 원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처음 진단은 의사가 직접 방문을 하든지 네. 아니면 병원에 모셔서 하든지 네. 그래서 진단을 해놓고 네. 정기적으로 이렇게 그 변화를 예, 그런 변화를 생각이 살피며 가능할 수 처방하고 이것만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데요. 저는 원격 의료가 나온 어떤 철학이 처음부터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요?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한국 의료에서 제가 가장 문제가 크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 효율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의사 입장의 효율성. 예, 효율성이죠. 예. 근데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도 실은 그 의사분들이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환자를 조금 더 쉽게 더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환자분들조차도 예, 멀리 있는 환자분들조차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철학 같은 데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원격 의료 서비스를 추진하는 어떤 기업
네. 그 기업들이 그런 철학 하에서 또 추진하는 게 있고요. 기업이 이윤 동기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예. 의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고 그렇죠. 그거군요. 예.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런 이윤 추구의 효율성이 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원격 의료는 조금 포기하겠죠. 차려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공의료 영역에서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제한된 네. 원격 의료, 네. 엄격히 그렇게 제한해야 되겠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런 식의 제도 정비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 최근에 또 특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를 또 꺼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한 1년여 사이에 원격 의료 시장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한국도 이제 해야 된다. 예. 이런 압박이 막 밀려오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다고는 하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국 의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예. 그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접촉을 더 늘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거는 좀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네. 그래서 의료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진을 더 늘리고 예, 공공의료 영역에서 그렇죠. 더 늘려서 그분들이 더 많은 환자들을 접촉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더 필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왕진 다니는 희귀한 의사 그런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생활 방사능 문제 개선을 위한 1인 시위, 예. 골프장 건설 반대, 시민들과 천막 농성, 예. 이건 또 다 뭡니까? 저는 사실 진료실 안에서만 있었던 의사는 아니고요. 지난 10년 동안에 좀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제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함께. 예. 예. 의료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 사회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의료가 문제가 있는 거는 의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투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문제점들을 좀 진료실 바깥의 영역에서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의료 생협 차원에서 의사 생활하시고 예. 그리고 이런 공공 영역의 의료 활동에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수입은 적죠. 다른 의사에 비해서. 예, 좀 적습니다. 그래도 그 웬만한 직장인보다는 괜찮지 않아요? 예,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수준에서 이렇게 뭐 괜찮다. 공공 의료 영역에 다른 의사보다는 내가 적게 벌어도 그래도 꽤 고액 연봉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동료들 가운데도. 있는데요. 있는데 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죠? 그게? 의사들이 모일 때도 주로 이제 그 월급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주로 주제가 액수가 액수 위주로만 얘기가 되지. 내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얻은 의미, 내 개인적인 보람 이런 것들이 좀 얘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의사 사회 안에서의 그 소통의 주된 주제들이. 네. 예. 본인의 그 왕진만 다니는 그런 거를 혹시 또 학교 동기나 누구한테 권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권해 봤습니다. 뭐라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지금 예를 들면 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데 곳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아마 전국의 의사들 중에서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찌 보면 진료실에 앉아서 하루에도 심지어는 뭐 100여 명씩 보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삶이 피폐하겠어요. 힘들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의사로서 본인의 삶의 만족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10년 정도 그 춘천에 있는 동네 의원에서 이제 있었을 때도 좋았지만요. 근데 그때 이제
진료실 안에 있을 때 한 10년 정도 있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좀 새로 이제 제 소개를 받고 새로 이제 오시는 환자분들도 꽤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분들이 좀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진료 시간이 짧아지는구나. 예, 짧아져요. 계속 짧아지면서 환자가 힘들어지는 많아지니까. 거예요, 제 몸이. 그죠? 예. 그러면서 반갑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제가 왕진을 가면서 환자분들 만나는 과정이 어떤 여행을 하는 느낌이에요. 예. 환자분들의 삶으로. 예. 예. 그 환자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얘기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진료실 안에 있을 때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얘기할 수도 없고 네. 느낄 수도 없는 곳이거든요. 그거. 네. 나를 찾는 환자가 많아진다. 어찌 보면 그게 반갑고 좋은 소식 같지만 네. 아니군요. 그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럼 결국 답은 하나예요. 양창모 선생 같은 의사를 100명, 1000명 더 만드는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아무쪼록 정부도 정치권도 이런 방송을 좀 귀 기울여 듣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예. 그래서 의사협회하고 굳이 싸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해법이 뭔지 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이런 안들 좀 못 만듭니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가. 그러니까 공공의료 영역을 별도로 예. 그렇죠. 처음 의사 양성 과정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렇습니다. 소중한 문제 제기의 말씀 들었고요. 예. 그 환자들의 삶 그리고 그 질환 속으로 여행을 간다. 네. 아까 정말 시적이고 멋진 표현 쓰셨는데 네. 계속 꾸준히 좀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춘천에서 왕진 다니는 의사 양창모 선생을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